안녕하세요. 직진주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변화해 나가는 비혼, 비출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먼저 편하게 경험이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패미 한 분이랑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최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돼 있는 최송희 목사라고 합니다. 교단에는 여성들의 모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장 통합에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라는 전국 단위의 여성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저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기관 목사로 7년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패미 이민영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패미 이민영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청년부로 활동을 하다가 교회가 그렇게 성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현재는 모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 어야 한다고 요청되고 있는 생물학적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커왔을 때랑은 달리 요즘 청년 여성들은 굉장히 비혼이라든지 비출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낯설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난 비혼주의자야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우리가 아는 한 친구의 그 닉네임도 비혼주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여성으로서. 청년 여성으로서 청년들이 비혼이나 비출산을 고려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주거 문제, 취업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것 외에도 요즘 청년들은 아무래도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담론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 본인의 행복이라든지 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하고 한 번 이상은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올드한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결혼을 안 한다는 삶의 선택이 있다는 거를 별로 상상해 보지 못하고 저는 큰 것 같아요. 당연히 크면은 어떤 뭐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매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당연한. 그래서 우리 때는 비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미혼이요. 죽을 때까지 미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결여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안에서 저는 성장했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의 경우에는요, 뭐 이주아 교수님이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 소위 IMF 시절에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들은 그 한국 사회에서 좀 고액 연봉 커리어 우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 친구, 또 결혼을 했지만 저처럼 출산을 하지 않은 친구,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 굉장히 다양해요. 비혼, 뭐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일질감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끼리, 우리 세대, 또 우리 그런 어떤 또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부적으로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압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그렇게 치면 지금 대부분의 그 출산을 한 성인 여성들은 굉장히 어떤 높은 정도의 성숙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이렇게 후려치지는 것처럼 저 비출산에 대한 굉장한 비난이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민영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아이를 낳아보아야 어른이 된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이시죠? 사실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를 직접 양육해보지 않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기지 않고 뭐 일종의 성숙함,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 세대는
대부분이 맞벌이로 살아야만 생계가 유지되고 또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노동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식으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방송인 사유리 씨라든지 비혼이시지만 정자를 기증받으셔서 또 아이를 출산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노출받다 보니까 이런 삶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서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 기독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혼과 비출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힘든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의 그냥 일반 구성원으로서도 그런데 특히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30대 이제 중후반 요 때쯤 그때는 미혼이라고 불렀지만 40대 초입에 들어가는 청년부 그분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도 어디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결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제도가 이렇게 부서를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성 1부, 뭐 2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당연히 30대 중반 이상이면은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제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들도 어디 갈 수가 없고, 또 여기서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 속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여성들이 여전도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전도회라고 하면 주로 결혼을 한 교회 여성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요. 이미 교회 현장에는 현상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뭐 자발적 비혼부터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비자발적인 비혼. 뭐 특히 이제 뭐 우리는 아무래도 신앙인이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데 또 이제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혼을 원하지만 기회가 잘 없는 그런 비자발적 비혼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했지만 당연히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출산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고 출산을 하지 못했고 내지는 안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나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우리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출산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교회는 현상적으로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정상과 비정상으로 정해놓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청년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나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기존에는 결혼을 중심으로 청년인가 아닌가를 결정했는데 결혼을 해도 여전히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받는다거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뭐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도회를 없애고 셀 중심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청년부와 어떤 그런 여전도회 사이에 결혼한 젊은 사람들의 집단을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도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WHO는 60까지 청년이라고 했는데 네. 그 청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함의가 좀 조정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압력, 전 너무 지금 충격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네네. 해달라는 그분들의 그 기도, 절실한 기도. 민영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압력을 좀 느끼시나요? 그럼요. 제가 올해 30이 되었는데 30이 딱 되고 나서의 또 그렇게 나이까지 또 그렇게. 그런가요? 20대와 이제 30대에 네. 나뉘는 기점에 서 있는데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부모님도 너는 없니? 애인이 없니? 너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아이가 너가 예쁠 때가 된 걸 보아하니? 너도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청년부에 나뉘어지는 그 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청년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몸담았었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부를 3개로 나뉘었어요. 그 나이 순으로 나누었는데요. 20살부터 25까지는 3청년이었고요. 25 이상부터 이제 30까지가 2청년이었고 30살 이상, 31살부터가 1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하시면서 청장년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 교회에 3청년일 때까지만 다녔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1청년에 오래 남아있지 말아야지. 왠지 1청년에 오래 있으면 노처녀, 노총각으로 계속 오래 남아있고 무언가 반드시 해야 할 발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회적으로 그런 과업을 해내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1청년부에 소속되었던 그 당시에 제가 보았던 언니 오빠들도 1청년을 탈출하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빨리 1청년 나가야지, 빨리 우리 청장년부로 들어와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청년에 속하게 되면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받는 시선들이나 그런 발언들,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특히나 30대 계속 넘어가 이제 40대가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본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되 교회 안에서 만나거나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부라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체제를 개선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청년부라든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부서라든지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은 굉장히 이미 현장은 다양한 삶의 형태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 생각들은 여전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야지 발달 과업을 완수하고 그래야 또 어른이 되고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성별 분업이라든지 이런 근대적 가족에 대한 모습이 뭐 언제부터 이렇게 정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